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견이 운에서 왔을 때 통변하는 법을 공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에서 운이 오면 비견이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료, 친구, 형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비견운은 나를 후원하는 내 편이 많이 생기는 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겁재운하고 뭐 동일한 사건이 많고, 근데 겁재운하고 좀 다른 면은 겁재운보다는 단체에 가입하고 친분 모임에 가입하고 또 건전한 오락 활동 이런 것들을 위한 외출이 많고요. 비견운에는 대체적으로 대외 활동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견운이 왔을 때 자기 사주 내에 이제 자기 사주를 살펴서 비견을 통견하는데요. 먼저 일간이 신약하면 이 신약한 식신인 비견에게는 사주에는 비견이 나를 변호해주는 든든한 변호사이기도 하고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기도 하고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약한 때 식신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일간은 신약하면 스스로 식신을 생할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일간이 신약한 사주에 식신이 있다 하여도 일간이 스스로는 식신을 생할 수 없기 때문에, 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견운은 나의 식신을 생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운이 비견운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약한 식신에게 비견은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약해도 비견이 있으면 식신을 함께 공동으로 상부상조하여 식신을 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견은 일간에게는 편재를 대신해 주기도 하죠. 또 나 자신, 일간을 대신해 주기도 하는 그런 것이 비견입니다. 그래서 비견은 변호사처럼 나를 이렇게 변호해주고 그리고 나의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해주죠. 비견이 나의 갑옷이라는 것은 나의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신생재형을 이루고 있다. 사주에 일간이 식신생재하고 있을 때 비견운이 오면 비견이 식상을 생화하겠죠. 그러면 그 비견은 일간의 기술력을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생기는 운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기술력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생겨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운입니다. 근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나의 기술력의 후원자라는 말이 나의 사업체의 분점이나 지점을 내는 것이고 내가 프랜차이즈형의 확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가게의 확장이 아니고 내 기술력을 후원하여 생겨나는 분점이나 지점이나 프랜차이즈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되게 내 식신생재를 비견이 와서 다시 생하니까 내 기술력 후원자가 생긴 것이다. 상부상조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견운이 와서 이제 흉작용이 있는데 사주에 비견운이 와서 내 사주에 편재를 상극하면 쟁재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제 가장 흉한 통변을 하게 됩니다. 비견운의 가장 흉한 작용은 비견이 와서 내 사주에 편재를 상극하면 이런 이별이나 좌천이나 낙향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럼 이제 이별을 겪는다라고 할 때 이렇게 분리하는 이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생사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누군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견이 와서 내 영역을 차지하니까 나는 좌천을 당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여기다 제가 쓰진 않은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밑에서 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별이나 좌천이나 낙향을 겪는 것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대개 이제 영업구역의 다툼 또는 경영권의 다툼 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견이 왔어요. 비견이 왔는데 사주에 편관이 없으면 편관의 견제를
받지 않은 비견이 편제를 상극하는 거잖아요. 다시요. 편관이 사주에 없어서 편관이 비견이 왔을 때 상극을 못해요. 견제를 하지 못하는 비견이 편제를 상극하면, 그러면 이제 영업구역 다툼, 경영권 다툼, 재산 다툼을 하다가 내가 영업구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보유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나 내가 어떤 계약을 성사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될 듯 말 듯 하다가 쟁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편관이 비견을 제해주지 않고 비견이 편제를 상극하면, 이렇게 영업구역 다툼, 그런데 내가 영업구역을 빼앗기고, 경영권 다툼을 하다가 경영권을 빼앗기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빼앗긴다라는 말이 재산이 나가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거나 커다란 영업 건수나 커다란 계약을 성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될 듯 하다 안 되는 경우가 비견이 편제를 상극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흉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견이 편제를 쟁제를 했어요. 근데 편제를 쟁제를 하면 편제를 상극하기 때문에 사주에 편인이 있으면 편인이 살아나죠. 그럼 편인이 식신을 상극합니다. 우린 그거를 도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도식으로까지 연결이 되면 입원이,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프게 돼서 입원을 하거나 또는 사업상 부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관이 없이 비견이 와서 편제를 상극하면 이렇게 흉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요, 비견이 운에서 와서 내 사주의 인성을, 왕성한 나의 인성을 설화하면, 그러면 이제 인성을 비견에 설화하면 나를 일간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은 내가 인성을 가져서 내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비견이 와서 내 인성을 설화하면 내 인성을 가져가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비견이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 놓은, 내가 열심히 연구한 것을 높이 평가를 해서 내가 그거 좀 사용할게 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견운은 내가 내 인성으로 연구한 것을 비견이 내 연구를 높이 평가해서 내 연구를 사용하겠다라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사주에 아예 비견이 있어서 비견이 인성을 설화하면 공동학습, 공동연구, 공동 실적 이런 것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는 비견이 없는데 비견운이 오면 내 연구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 사주 자체에 비견이 있으면 우리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정이나 편이나 내 인성을 사용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이 편인일 때는 이제 내 슬픔이나 나의 고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커다란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비견운이 왔을 때 편관이 사주에 있으면 이제 좋은 것이죠. 편관이 비견을 상극하니까 비견이라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편관을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대항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변호하고 비호해 주는 그런 해결사와 같은 사람이 오는 것이 비견운입니다. 그래서 그 비견을 이제 상조하는 동업자, 그 다음에 나의 사건을 해결해 주는 변호사, 사업상 내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그 다음 나를 위험에서 구조해주는, 응급 상황에서 나를 구조해주는 구조원, 이런 것들을 다 편관이 있을 때 비견이 오면 이렇게 통변을 합니다. 그래서 편관이 있을 때 비견이 오면 비견이 나의 해결사이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편관이 있는데 비견운이 와서 편제를 상극하면 내 영역, 내 사업 영역, 내 영업구역을 침범하는 경쟁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생기는 것인데 거기서 내가 재생살이 되면 내가 비견보다 비견이란 경쟁에서 내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생살해서 편관이 비견을 제하면 내가 내 영업구역에 침범한 경쟁자와 겨루어서 내가 이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견운이 왔을 때 이제 편인이 사주에 있으면 비견이 왕하게 등장하면 그 비견이 덜어는 흉작용 중에 내가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견이 사기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비견이 상부상조를 하고 오죠. 그래서 상부상조를 하고 와놓고는 비견이 편제를 쟁제하고 비견이 편제를 제해서 내 것을 빼앗아가는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럴 때는 그 비견이 나의 지분을 요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사업상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했을 때 완전히 돌변하거나 상부상조 한다고 해놓고 또 내가 내가 뭐 이제 흉한 일이 있을 때도 나를 오히려 같이 하기로 해놓고는 사람이 돌변한다거나 또 덜어는 사업이 아주 잘 됐을 때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막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사람이 비견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 비견을 절대로 알아보기가 힘든 것은 처음에 이 비견이 왕하게 들어올 때는 그럴 의사가 없었던 거죠. 그 비견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상부상조하겠다고 왔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상황이 돌변하면서 내 편제를 쟁제를 하게 되니까 편인을 설해가면서 사람이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편인이 있으니까 같은 생각, 뭐 이념 이런 것으로 의해서 결합을 하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믿음을 저버리는 비견이 돌변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일간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고 억울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편인이 있는데 비견이 왕하게 들어와서 편인을 설해가면 이렇게 이제 비견이 가끔 나에게 흉한 일을 하고 나에게 사기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비견운에 내 사주에 다 있지 않으니까 있는 것을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